여러분, 은퇴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2024년 조사 결과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5세로 나타났어요. 평균 56세에 은퇴하는데요. 그럼 남은 시간이 27년이에요. 근데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중요하죠. 은퇴 후 부부 기준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336만 원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준비 가능한 금액은 230만 원에 불과해요. 120만 원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진짜 공포는 따로 있어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바로 외로움이에요. 믿기 힘드시죠? 근데 이게 통계로 증명됐어요. 2024년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어요. 하루에 10명이 넘는 분들이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중에서 50대와 60대 중장년층이 6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나이대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 왜 돈보다 외로움이 더 위험한지. 둘째,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셋째, 마지막에 말씀드릴 생존 전략 하나. 이거 모르면 여러분도 고독사 위험군이 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정확히 뭐가 위험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끝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생존 전략은요. 끝까지 안 보시면 절대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갈 곳이 없어요. 회사도 없고요. 약속도 없어요. 전화도 안 와요. 처음엔 좋아요. 드디어 쉴 수 있다. 이러면서 편하게 보내죠. 근데 일주일, 2주일, 한개월이 지나면요. 달라져요. 말 그대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2024년 노후준비지수 조사에서 대인관계 점수가 2019년보다 2.4점 하락했어요. 유일하게 떨어진 항목이에요. 돈은 준비하는데 사람은 준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은퇴하면 직장 인맥이 사라져요. 당연하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 연락 끊기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가족이요? 60세 이상 고령자 중 68.4%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78.8%예요. 친구요? 나이 들면 친구도 바쁘고요. 건강 문제로 만나기 힘들어요. 그럼 이제 정말 혼자예요. 무섭죠? 실제로 2024년 조사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대인관계 점수가 2019년 67.7점에서 2024년 62점으로 5.7점 떨어졌어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어요. 외로움은 단순히 심심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해요. 어떻게요? 첫째, 건강이 나빠져요. 혼자 있으면요, 운동도 안 하고요. 술도 더 마시고요. 담배도 더 피워요. 중장년 남성의 경우 대사증후군 발생 빈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1.8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우울증이 와요. 말 상대가 없으면요, 생각이 꼬여요.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셋째, 위급 상황에 대응 못해요. 넘어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아파도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2024년 고독사 중 남성이 81.7%를 차지했는데요.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남성들이 은퇴 후 사회적 관계 유지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직장 중심으로만 살다가요. 은퇴하면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생존 전략 있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는 건요. 단계별로 진행돼요. 1단계 직장 인맥 상실. 은퇴하고 3개월쯤 지나면요. 직장 동료들이랑 연락이 뚝 끊겨요. 처음엔 밥 한번 먹자 하는데요. 점점 안 만나요. 왜요? 공통 화제거리가 없어지니까요. 회사 얘기만 하잖아요. 2단계 사회적 역할 상실. 직장에서는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이었는데요. 은퇴하면 그냥 아무개씨예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이게 생각보다 큰 충격이에요. 40년 동안 회사원이었던 사람이요. 갑자기 무직이 되는 거거든요.
3단계 경제적 위축. 1인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이 2,348만 원으로 다인 가구의 58%에 그쳐요. 돈이 줄어드니까요. 만남도 줄어요. 식사 한 번 하려면 2만 원, 3만 원 들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속을 거절하게 돼요. 4단계 완전한 고립. 이제 정말 혼자예요. 최근 5년간 고독사 최초 발견자 중 가족 비중이 34.8%에서 26.6%로 감소했어요. 대신 임대인이나 경비원에 의한 발견이 28.4%에서 43.1%로 증가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주변에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발견한다는 건요. 집세가 밀렸거나 냄새가 나서 확인하러 갔다는 거거든요.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요. 고독사가 발생한 장소를 보면 주택이 48.9%, 아파트가 19.7%, 원룸 오피스텔이 19.6%예요. 평범한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산속 오두막이 아니에요. 서울, 경기,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요. 아파트, 주택, 원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경기도에서만 2024년에 894명이 고독사했고요. 서울에서는 784명이 고독사했어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에서요. 가장 외롭게 죽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좀 더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요. 자살자 비중이 13.4%예요. 10명 중 1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 비중이 높아요. 20대 이하는 57.4%, 30대는 43.3%가 자살로 고독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젊을수록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40년을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절망하는 거죠. 그럼 중장년층은요? 다를까요? 아니에요. 응답자들은 자신의 노후 준비 수준을 10점 만점에 평균 5.28점으로 평가했어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중이 39%예요. 10명 중 4명이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희망도 없어요. 이게 공평할까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요.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뭐 하냐고요? 사실 정부도 노력은 해요. 2024년 7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확대했어요. 안부 확인도 하고요. 생활환경 개선도 지원하고요. 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 노인이나 청년 대상이에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사각지대예요. 50대, 60대는요.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라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근데 고독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50대, 60대거든요. 이상하죠? 정작 위험한 사람들은 방치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제 약속드린 생존 전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돈만 준비하면 안 돼요. 2024년 노후준비지수 평균 점수가 69.9점인데요. 재무 점수는 67.6점, 건강 점수는 74.5점이지만 대인관계 점수는 하락했고 여가 점수는 60.3점으로 최저 수준이에요. 다들 돈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하냐고요? 생존 전략 첫 번째, 은퇴 전부터 새로운 관계 만들기. 직장 외부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뭐든지 좋아요. 중요한 건요, 직장 인맥이 아닌 진짜 내 관심사로 만난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래야 은퇴에도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생존 전략 두 번째, 규칙적인 사회활동 유지. 매주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을 만드세요. 월요일엔 등산, 수요일엔 도서관, 금요일엔 탁구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집 밖으로 나가야 해요. 사람을 만나야 해요. 생존 전략 세 번째, 이웃과 관계 맺기. 아파트 동네에서 인사하세요. 경비 아저씨랑도 친하게 지내세요. 동네 슈퍼 사장님이랑도 대화하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위급 상황에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고독사 발견 비중이 2020년 1.7%에서
2024년 7.7%로 4.5배 급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 전략 네 번째, 디지털 소통 배우기. 요즘은 카카오톡, SNS로 소통하잖아요. 이거 못하면 완전히 고립돼요. 영상통화도 배우세요.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면서 대화하면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생존 전략 다섯 번째, 평생 배우기. 2023년 6,579세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23.5%예요. 아직 낮아요. 뭐든 배우세요. 악기, 그림, 외국어, 컴퓨터 뭐든지요.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배우면 자존감도 올라가요.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존 전략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와도 몰라요.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상담받으세요.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522만 9천 원이에요. 건강 잃으면 돈 더 들고요. 외로움은 더 심해져요. 생존 전략 일곱 번째,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자녀들이랑 같이 안 살아도 괜찮아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37.1%예요. 중요한 건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세요. 부담 주지 말고요. 그냥 안부만 나누세요. 밥 먹었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은퇴 후 진짜 공포는 돈이 아니에요. 외로움이에요. 2024년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이에요. 하루에 10명 넘게 혼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중 50대와 6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해요. 바로 여러분 또래예요.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아요. 직장 중심으로만 살다가 은퇴 후 고립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은퇴 전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요. 규칙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요. 이웃과 관계를 맺고요. 디지털 소통을 배우고요.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요.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하고요.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이 7가지만 실천하면요. 고독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있으면요. 정말 위험해요. 특히 남성분들.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돈은 조금 모자라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외로움은요, 생명을 위협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되셨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가족, 친구분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은퇴 앞두신 분들한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은퇴 후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 잃으면 진짜 끝이거든요. 감사합니다.